이란의 새 지도자는 첫날부터 테헤란 군사정권이 끝까지 전쟁을 치를 각오가 되어 있음을 보여줬습니다. 이란의 새로운 최고 지도자로 모주타바 하메네이, 암살된 아야톨라 알리 하메네이의 아들이 임명된 것은 강경급진 노선을 지지하는 세력이 국가의 통제권을 장악했음을 보여줍니다. 반면 온건파와 개혁파 계파는 고립된 상태에 놓이게 되었습니다. 더 나아가 오늘 이란에서 전문가 회의가 모주타바를 지도자로 선출하도록 압력을 행사한 것이 바로 이슬람 혁명 수비대였다는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그리고 그가 임명되자마자 혁명 수비대는 공식적으로 새로운 지도자에게 충성을 맹세했습니다. 오늘 이미 테헤란에서는 새로운 지도자가 미국과 이스라엘과의 전쟁에서 물러서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56세의 하메네이는 복수할 이유도 가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2월 28일 이스라엘의 공격으로 그는 아버지뿐만 아니라 어머니, 아내, 아들까지 모두 잃었기 때문입니다. 이번 방송에서는 누가 이란의 새로운 지도자 모주타바 하메네이는 누구이며 왜 그가 집권하면 미국과의 전쟁이 더욱 치열해질 것인지에 대해 이야기하겠습니다. 제 이름은 알렉세이 패치입니다. 함께 이 주제를 이야기해 봅시다. 하지만 시작하기 전에 이 채널을 구독해 주시고 좋아요도 눌러주시고 이 영상 아래에 댓글도 남겨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제 텔레그램 채널 패치 뉴스도 구독해 주세요. 링크는 이 영상 설명란에 있습니다. 거기에서는 최신 소식을 실시간으로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자, 이란은 월요일에 암살된 아야톨라 알리 하메네이의 아들인 모주타바 하메네이를 이란의 최고 지도자로 임명했습니다. 이는 강경파 지지자들이 여전히 권력을 잡고 있다는 신호입니다. 그리고 아야톨라 회의에 성명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인용하자면 전문가 회의는 다수의 표로 아야톨라 사이드 모주타바 하세니 하메네이를 이란 이슬람 공화국 신성한 체제의 세 번째 지도자로 임명했습니다. 이 직책은 모주타백에 이슬람 공화국의 모든 국가 사안에 대해 결정적인 결정권을 부여합니다. 하지만 이란의 새로운 지도자에 대해서는 매우 흥미로운 정보가 많습니다. 오랫동안 그는 그림자에 가려져 있었지만 수년 동안 이란 정치의 이면에서 상당한 영향력을 가지고 있다는 소문이 돌았습니다. 예를 들어 2000년대 후반 위키릭스에 공개된 미국 외교 전문에서는 그를 배후의 실세로 묘사했으며 집권층에서 많은 사람들이 유능하고 결단력 있는 인물로 여겼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는 바로 이슬람 혁명 수비대 대원들 사이에서 영향력이 있었습니다. 정확히 말하면 그는 항상 그들에게 유리한 인물이었는데 군사 지휘관들의 지시에 따랐기 때문이지 반대는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바로 이슬람 혁명 수비대가 바로 모주타바가 이란의 새로운 지도자가 되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비록 그가 그렇게 할 완전한 권한은 없었지만 여기서 흥미로운 점이 있습니다. 사실 모주타바는 30세가 되어서야 쿰으로 갔습니다. 쿰은 시아파, 신학의 가장 중요한 중심지 중 하나로 여겨지는 성스러운 도시로 그는 그곳에서 종교 교육을 계속하기 위해 갔습니다. 그를 성직자라고 부르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보통 이런 인물들은 훨씬 더 일찍 종교 교육을 받으러 가기 때문입니다. 게다가 모주타바는 30살이 될 때까지 그것조차 입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날들, 바로 마지막 주에도 모주타바는 중간 계급의 성직자로 남아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최고 지도자 자리에 오르는 데에도 직접적인 장애물이었습니다. 그래서 발표 과정이 길어졌고 모주타바를 갑자기 아야톨라라고 부르기 시작했습니다. 이것은 가장 높은 종교적 칭호입니다. 하지만 그는 실제로, 즉 아야톨라는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권력을 얻기 위해서라면 뭐든지 할 수 있는 법이죠. 여기서 아주 중요한 미묘한 점, 즉 동양적인 미묘함을 설명하겠습니다. 종교 교육 체계에서 아야톨라라는 명예로운 칭호를 받는 것은 그 사람이 폭넓고 깊은 지식을 가지고 있다는 증거로 여겨지며 미래의 지도자를 선출하는 데 있어 하나의 조건이자 요구사항으로 간주됩니다. 그래서 모주타바를 아야톨라라고 부르기는 매우 어렵습니다. 하지만 최근 며칠 사이에 갑자기 모든 사람들이 공개적으로 그를 아야톨라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는 여전히 중간 계급의 성직자일 뿐입니다. 이건 마치 하사가 갑자기 장군이 된 것과 같습니다. 하지만 이제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모주타바를 권력으로 끌어올린 것은 바로 이슬람 혁명 수비대의 무장 세력이었습니다. 그들의 협력의 뿌리는 2000년대 초반까지 거슬러 올라갑니다. 2005년 이란 대통령 선거 당시
그는 이슬람 혁명 수비대를 동원해 선거에 개입했다는 비난을 받았습니다. 자신이 원하는 인물인 마흐무드 아흐마디 네자드를 대통령으로 만들었습니다. 이 사례를 꼭 기억해 두시길 추천합니다. 왜냐하면 이 에피소드에서 조금 뒤에 다시 다룰 예정이기 때문입니다. 혼동하지 않도록 그냥 기억해 두세요. 2005년 모주타바 하메네이는 마흐무드 아흐마디 네자드가 선거에서 승리하도록 도왔습니다. 혁명 수비대 무장대원들은 단순히 위협만 한 것이 아니라 종교단체들에게 돈을 나눠주면서 원하는 후보를 지지하도록 했습니다. 4년 후 모주타바의 후보인 아흐마디 네자드는 다시 선거에서 승리했고 이것이 2005년 이란에서 대규모 시위를 촉발시켰습니다. 더 나아가 2005년 선거 이후 모주타바에 반대한 2명의 개혁파 후보는 단순히 체포되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모두가 모주타바가 아버지의 강경 정책을 계속할 거라 기대합니다. 그리고 일부 사람들은 미국과 이스라엘의 공격으로 아버지, 어머니, 아내, 심지어 아들까지 잃은 사람이 서방의 압력에 굴복해 양보할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생각합니다. 전반적으로 암살된 알리 하메네이의 아들인 모주타바 하메네이가 이란의 새로운 최고 지도자로 임명된 것은 결국 강경하고 급진적인 노선을 지지하는 세력이 국가의 통제권을 장악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반면 온건파와 개혁파 세력은 완전히 고립되었습니다. 더 이상 개혁은 없고 강경파가 권력을 쥐고 있습니다. 테헤란은 미국과의 전쟁에서 물러서지 않을 것입니다. 그리고 56세의 하마나이는 서방에 대해 대립적인 입장을 취할 것이 이미 분명합니다. 도널드 트럼프는 이미 마드슈타바 하마나이가 자신에게 받아들일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오랫동안 이슬람 혁명 수비대와 연관되어 온 보수파의 부상은 트럼프의 이란 정권을 위협하고 항복시키려는 시도가 아직 성공하지 못했음을 보여줍니다. 모주타바 하메네이가 권력을 잡는다는 것은 여전히 같은 전략, 즉 국내에서는 탄압을, 국제적으로는 저항을 계속하겠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점은 모주타바와 가장 가까운 관료가 바로 알리 라리잔이라는 점입니다. 그는 국가 안보를 책임지는 최고위 관료입니다. 바로 그가 최근 며칠 동안 페르시아만 국가들에 대한 공격 명령을 내리고 국내에서 새로운 시위 물결이 일어나지 않도록 책임지고 있습니다. 바로 그 라리자니가 1월에 수천 명의 이란인이 목숨을 잃은 유혈 시위 진압을 주도했습니다. 그리고 바로 이 라리자니가 마드슈타바를 선택하라고 강력히 주장했습니다. 여기서 주목해야 할 점은 마드슈타바 하마나이가 이슬람 혁명 수비대 내부, 특히 젊고 더 급진적인 세대 사이에서 큰 지지를 받고 있다는 것입니다. 왜 이슬람 혁명 수비대가 그렇게 열렬히 마드슈타바 하마나이를 지지하는지 아십니까? 제가 조금 전에 언급했던 2005년 대통령 선거를 떠올려 보십시오. 그때 마드슈타바는 거의 알려지지 않았던 마흐무드 아흐마디네자드가 대통령 선거에서 승리하도록 도왔습니다. 그 당시 그는 사실상 무명 인사에 불과했습니다. 그 아흐마디네자드가 어떤 조직 출신이었는지 아십니까? 맞아요. 바로 이슬람 혁명 수비대 출신이었습니다. 바로 그 시기에 이슬람 혁명 수비대는 나라에서 거의 무한한 권력을 얻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모든 퍼즐이 맞춰진 겁니다. 그리고 아시다시피 지금 이란의 공격을 죽어가는 정권의 산발적인 보복 행위로 볼 수는 없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이것은 수평적 확전 전략, 즉 갈등의 공간적, 시간적 확장을 통해 판을 바꾸려는 시도입니다. 그리고 이 전략은 갈등에서 더 약한 쪽이 더 강한 쪽으로 하여금 자신의 계획을 바꾸도록 만들 수 있게 해줍니다. 여기서 제가 상기시키고 싶은 것은 베트남이 미국인들에게 함정이 된 이유가 바로 베트남 세력이 미국 공군의 강력함에 맞서 수평적 확전 전략으로 대응했기 때문이라는 점입니다. 반면에 지도자를 잃은 후에도 체제가 살아남을 때 이란에서 실제로 일어난 것처럼 그 체제는 매우 빠르게 자신의 견고함을 보여주기 위해 갈등을 확장해야 한다는 점을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체제는 수평적 확전을 통해 자신이 하나가 되었고 새 지도자와 함께 더 강해졌음을 보여주어야 합니다. 그래서 중동 전쟁은 오랫동안 계속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여기서 말을 줄이겠습니다. 여러분의 의견과 결론을 이 방송 아래 댓글로 남겨주세요. 채널 구독과 알림 설정, 그리고 좋아요도 잊지 마세요. 이번 방송이 여러분께 흥미롭고 유익했다면 이 유튜브 채널의 운영을 금전적으로 후원하실 수도 있습니다.
후원이나 구독은 영상 설명에 링크와 계좌 또는 화면에 QR코드로 가능합니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건강 조심하시고 모두 안녕히 계세요.